혹시 당신은 빨간색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올리시나요? 누군가는 빨갛게 잘 익은 사과? 신발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조던 1 시카고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옷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슈프림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누군가는 어떤 자동차를 떠올릴까요? 기아의 스팅어? 아닙니다. 바로 로스코르사라는 붉은색을 상징색으로 여기는 브랜드, 페라리입니다. 먼저 페라리의 역사는 페라리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페라리의 창립자 엔조 페라리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창립자와는 다른 이유로 차를 양산해왔습니다. 대다수의 대중적인 브랜드들은 회사의 이윤을 위해 차를 양산한다면, 페라리는 자신의 레이싱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차를 양산한 것입니다. 때문에 엔초 페라리가 만든 양산차들의 자연스럽게 레이싱팀 활동으로 쌓인 데이터베이스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것입니다. 과거 탑기어 코리아 MC 김진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라리를 능가하는 건 페라리만 가능하다. 이는 6-7년 전에 페라리 F12 리뷰 영상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 되었을까요? 출시된 지 거진 8년차가 돼가는 차량인데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6.3L 12기통 자연흡기에서 최대 출력 740마력. 당시로선 정말 미친 마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 6-7년이 지난 지금은 김진표 씨가 한 말이 사실이 되었을까요? 네, F12의 후속인 811 슈퍼패스트가 출시하면서 F12를 능가했습니다. 6.3L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으로 740마력에서 800마력으로 60마력이 증가했고, 제로백 3.1초이던 전작에 비해 2.9초로 단축시켰습니다. 자동차 매니아들은 저 60마력을 높이기 위해 0.2초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당연히 사치품이지. 사람 2명밖에 탈 수 없고 트렁크 공간 협소하고 기름 많이 먹고 등등. 전 그렇게 1차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명품 가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겁지, 조심히 다뤄야지, 가격 비싸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구매합니까? 감성 때문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페라리가 왜 명품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 그 예로 3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페라리 양산차에는 스포일러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람의 흐름, 즉 공기 저항을 이용해 차체 바닥을 눌러 접지력을 확보해주는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해 타 브랜드인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는 하드코어 버전에 과격한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노멀 모델뿐만 아니라 하드코어 버전까지 오로지 차체의 디자인 설계만으로 다운포스를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스포일러를 다는 게 가장 차체 설계에 단순하면서 개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스포일러를 양산차에 적용하지 않죠. 이는 페라리의 기술력과 철학이 잘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스포일러 하나 사용 안 하는 걸로 기술력과 철학을 알 수 있어? 네, 알 수 있습니다. 현행인 488 GTB를 예로 들어보죠. 먼저 스포일러를 장착하면 실제 F1 차량에서도 스포일러가 다운포스 습득 영향의 25% 내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는 25%를 버리냐? 아닙니다. 페라리 488 GTB의 앞범퍼 하단에 위치한
에어홀과 차체 바닥에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통로, 이외의 각종 홀들은 다운포스를 일으켜 페라리의 접지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488을 본 김에 하드코어 버전인 488 피스타를 한번 봐볼까요? 488 피스타를 보아도 어디에도 과격한 스포일러를 볼 수 없습니다. 트랙 주행이 중점인 하드코어 버전인 만큼 스포일러의 부재는 이에 따른 영향이 클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488 GTB보다 더 많은 에어홀, 디퓨저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다운버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488 GTB보다 24% 향상된 다운포스 증가를 가져왔고, 또한 더 많은 에어홀을 만들므로써 488 GTB에 비해 인터쿨러 성능이 10%가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포일러가 없이도 다운포스를 형성화하는 페라리의 기술력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철학은요? 철학은 어디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앞에서 페라리의 철학은 간접적으로 보셨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알려드리죠. 488 GTB의 아름답고 유려한 차체를 보세요. 페라리 디자이너분들도 스포일러로 인해 저 아름답고 곱게 뻗은 곡선의 라인을 잃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피스타의 번넷에 과격한 구멍으로 다운포스의 증가와 디자인적 요소를 가져온 셈이죠. 두 번째는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모드 변경 다이얼인 마네티노 다이얼입니다. 위와 같은 다이얼은 페라리 F1 머신의 스티어링 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페라리에서는 F430과 후기형 612 스카글리이트 이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모드 변경 다이얼을 스티어링 휠에 배치합니다. 예시로 포르쉐에서는 918 스파이더, 양산차론 718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벤츠에선 AMG GT 63 4도어에서 사용되고, 다이얼은 아니지만 람보르기니 우라칸에서도 모드 변경 버튼을 스티어링에 위치한 것이 보입니다. F1에서 사용하는 스티어링 휠에서 따온 마네티노 다이얼로 페라리는 고객들에게 레이싱카 감성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RPM입니다. 영화 포드 대 페라리의 대사 중 이런 말이 있죠. There's a point, 7,000 RPM, where everything fades. 한국어로 번역하면 7,000 RPM, 어딘가에는 그 지점이 있어. 모든 게 희미해지는 지점. 모든 게 희미해질 만큼 7,000 RPM은 차량의 최고 성능을 이끌어주는 레드존 그 어딘가인데요. 여기서 모든 걸 희미하게 만드는 차량은 Ford GT40 MK2입니다. 7,000 RPM에서 최대 출력 390마력이 나타납니다. 당시 포드가 우승하던 배경이 1966년 르망에 출전했던 페라리 330P3은 8,000 RPM에서 최대 출력 420마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영화에서 페라리 드라이버가 무리하게 9,000 RPM까지 밟다가 엔진 블로우 현상이 발생했죠. 하지만 이는 레드존을 끝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므로 8,000 RPM까지 무난하게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000 RPM,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RPM입니다. 위와 같은 RPM을 돌리면서 레이스를 하는 데에는 많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열과 압력, 싸움의 연속이죠. 그런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RPM을 8,000 이상으로 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감성, 이 한 단어에 정리가 됩니다. 솔직히 높은 RPM?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 스펙만 놓고 보면 높은 RPM을 안 돌리고도 낮은 RPM부터 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나 터보차저가 더 좋겠죠. 그게 양산차라면 더욱더요. 높은 RPM을 돌리면 기름만 많이 먹는데 낮게 돌리고 출력 나오는 게 훨씬 좋죠.
물론 옛날 6, 80년대에는 터보차저 적용 기술 부재, 내구성 확보 불가능, 사용 시 약간의 터보력 때문에 레이싱 차량은 악셀 반응이 민첩한 자연흡기 엔진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술력으로 터보력을 많이 줄인 상태라 요즘에는 페라리도 결국 터보차저를 사용합니다. 배기음과 9000rpm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비록 대략적으로 1000rpm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높게 돌린다는 점. 8000rpm 이는 터보차저에서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자연흡기야 9000rpm 이상은 열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되지만 터보차저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연흡기보다 더 높은 열, 더 높은 압력을 엔진이 견뎌줘야 합니다. 견디지 못할 경우 엔진 블로우 현상이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터보차저의 고 RPM은 많은 양의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 드는 많은 양의 돈과 시간, 그리고 그 기술력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값비싼 소재까지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근데 왜 페라리는 고 RPM에 집착하냐? 매우 하이톤의 배기음과 계기판에서 보이는 바늘 올라가는 속도를 통해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번엔 번외 영상으로 터보차저와 자연흡기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488 GTB입니다. 이번에는 458 이탈리아입니다. 보다시피 458이 더 하이톤의 배기음과 RPM 바늘이 더 올라가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이지와 소리로 시각적, 청각적 감성을 주는 페라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페라리가 명품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엔 페라리는 레이서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최대한의 레이싱 감성을 주는 선물과도 같은 존재라 생각하면서 남자가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이라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남성들이 페라리는 드림카로 한 번씩 거쳐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